쌀 이야기입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얼마 전에 농해수에서 민주당이 법안 소위심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독 처리다, 야당 단독 처리다 해서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잠깐 소위를 통과한 안을 보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평소의 생산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또는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시장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을 지켜서 농민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 심사 소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여당의 반발이 큽니다. 야당 얘기와 함께 여당의 반박까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기를 의무화해가지고 그 쌀값의 폭락을 막고 수급의 균형을 맞추자, 이런 뜻이니까요. 저희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일단 쌀을 만일 생산이 많아서 쌀 가격이 폭락할 때, 이럴 때 쌀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무량을 사주면 전반적으로 쌀값이 안정되고 농민들이 이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으니까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여당의 주장은 쌀값이 어느 정도 고정되면 시장의 기능을 잃고 농민들이 이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다 쌀농사를 짓게 되면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고 농업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 다른 곡물이나 채소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더디게 된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께서 잘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논리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의무라는 조항,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무조건 정부가 수매해서 정부비를 이만큼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소위 말해서 교란이 온다, 이 얘기죠.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이런 걸 안 했던 이유가, 어떤 정당도 이걸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걸 의무적으로 정부가 무조건 어떤 조건하에서 다 수매를 하게 할 경우에 부작용을 우려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딱 한마디, 한 곳만 보는 거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의 피해가 없게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그 정의감 딱 하나인데, 그 뒷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이걸 포퓰리즘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쌀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는 그러면 포퓰리즘 정책인가요? 의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일종의 이 하방 경직성을 주기 위한 제도가 이 꼭 쌀 시장에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다른 예를 들면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락하면 정지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쌀 시장도 워낙 이제 중요한 시장이니만큼 그런 어떤 임의적인 조치, 또 그런 임의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또 이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을 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다루지 않고 제도화를 해보자라는 시도가 이 양곡관리법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 민생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그냥 포퓰리즘적인 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게 5% 이 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처음에 쌀 생산할 때 그 고민하던 거에 비해서 한 7, 8% 이상 빠졌을 때 실제로 이 정부의 이제 개입 의무가 생기는 건데, 이 정도의 예측 가능성은 사실은 생겨야 이 쌀 시장이 훨씬 안정될 수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는 게 굉장히 사실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막 쌀농사를 무한정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과도하게 지어도 정부에서 수매를 하니까 괜찮다는 어떤 기대 심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물을 어떤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쌀농사에 집중될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의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너무 간과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하방 경직성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주식시장에도 급락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 떨어지는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대신 사주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쌀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특히 이제 쌀은 조금 다른 맥락으로서 우리가 재화로서 취급을 해야 되고 특히 식량 주권이라는 면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세밀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의무적으로 시장 가격으로 그냥 사버리게 되면은 시장 기능 자체가 무력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냥 증산을 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이 생산하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어차피 국가가 다 사주는데 초과 생산을 해봐야 국가가 다 사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시장의 메커니즘 기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 하방 경직성을 막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 국가가 사들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쌀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재량 매입을 정부가 하는데 봐서 이건 너무 심하다 하면 네. 그러니까 시장 격리 조치죠. 쌀을 수매를 해서 시장 격리시켜서 가격을 네.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생산량이 일정하게 초과되거나 가격이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경직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쌀값이요 24%가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 생산량은 10% 이상 늘었고 예전부터 정부가 쌀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초과 생산이 되고 쌀 소비량은 주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말처럼 그렇게 작물을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대규모 이런 기업농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논쟁할 게 아니라 조금 합리적 대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의무적 조치를 일몰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그 사이에 적극적인 그 작물 이 전환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한 몇 년간 이걸 적용해 본 다음에 부작용이 커질 것 같다. 그런데 일몰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기왕에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쌀값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24%가 떨어지면 농민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 뭐 재량 매입으로 한 40만 톤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법안이 제기가 됐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서 뭐 거부권 행사 이렇게 가는 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부칙의 일몰 조항을 둬서 의무적으로 하되 일정 기간 이걸 적용을 하고 그 뒤에 가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일몰을 해제하고 대신에 그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사실 적용이 안 될 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입법적인 조치 같은 것들이 뭔가 예측 가능하게 그런 전환 같은 것들이 유도해야 된다라는 심각성을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법 자체가 무슨 뭐 이 시장 교란행위다 그냥 못 받고 여기서 그냥 논의를 못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빨리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정부가 사는 거는 이 뭐 그냥 합리적인 조치고 이런 법은 포퓰리즘 법이라고 여기서 이 논쟁을 못 하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의무와 재량 사이의 어느 중간 영역에서 타협을 보자. 박원석 의원님의 제안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저희 패널들끼리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바이든과 달리면 일단 갈등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디 국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상암동 상암국회. 정책 토론도 잘 얘기가 서로 간에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의무와 재량 이 한 조항 자체가 얼마나 이 문구 하나 자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는 우리가 검소한박의 등과 중으로도 잘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 조항으로 했을 때와 재량으로 했을 때는 국가의 부담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식량 주권을 지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가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유동적으로 이 법안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가가 일부 너무 쌀값이 폭락할 때는 일부 시장 격리 그러니까 국가가 매입을 해서 쌀의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여당 패널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야당 패널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보다 필요한 조치들은 필요하다. 지금 박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일몰제를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한번 효과를 보자는 거죠. 일몰 적용을 해서 하면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일몰 해제하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사실은 조금 작물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생산량이 소비량이 주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격리 물량은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한 거는 올해도 계획이 됐습니다. 지난 25일 김잉중 농축식품부 차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격리 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일단 올해 너무 쌀이 생산이 많이 돼서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지금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이건데, 이번 양곡관리법에는 정부가 이렇게 그냥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조건을 만들어놔서 이 조건에 맞으면 그만큼 의무 매입하게 한다라는 게 현재 법 취지입니다. 저희가 쌀 앞서 그래픽에 잠깐 나오는데요.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해가 1인당 57kg 정도를 연간 소비합니다. 그런데 쌀을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일단 5천만 명이 57만 킬로그램 정도는 더가 아니라 보통 연간 소비를 하는데, 이 쌀은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쌀값이 폭락하면 이 쌀도 생산해야 되는 농가들 다 전체가 소득이 급락하고 결국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농가 보호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고요.